네, 서울 동대문을 출신 장경태 의원입니다. 부총리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 대통령은 헌법 위에 있습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죠? 네. 대통령, 법원, 국회도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헌법 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주권자인? 네. 결국 헌법을 해석하는 궁극적인 최후의 보루는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일단 그렇게 합니다. 부총리님은 그 자리에 어떻게 임명되셨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국민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히려 이런 참 괴뢰적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종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정권은 민주적 대표성을 상실했고 또 정권의 정통성도 파기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유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총리께서는 당연히 지명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국무위원회 자리에 가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총리처럼 국회 본회의 동의를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또한 부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할지라도 차관이 국무위원을 대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신분은 차관이고 이 역할이 장관 대행인 것이죠. 이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 인사청문회를 거치든지 총리 이상은 국회 본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헌정 질서라고 우리는 보통 배웁니다. 아마 우리 부총리께서 아마 제가 보기엔 4월 30일부로 다시 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예측은 어려우시겠죠? 지금 어제 제가 귀국하셨으니까요.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 기각 사유를 보면 이 헌재의 위헌적 상황은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강제의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재 판결 이후에도 임명하지 않았던 최상목 부총리의 이 사실 사유는 저는 탄핵 인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과는 완벽하게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4월 30일 날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실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금 존경하는 조배수 의원님께서 검찰 특활비, 특경비에 대해서 이 내 돈 내수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재도 수사비 1267억이 있습니다. 저는 법사위의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이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 심사를 했습니다. 결산 심사 당시에도 내역을 달라라고 했고 국정감사 당시에도 달라고 했고 예산심의 당시에도 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내역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 돈 내수다라는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특활비 없다고 해서 수사 못한다라는 허무맹랑한 말씀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수사비는 더 큰 1267억이나 편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수사비 내역은 단 한 푼도 손대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행 내역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6월 24일 날 갤럭시 핸드폰 Z 폴드 5 쓰시다가 12월 7일 날 내란 이후에 핸드폰 바꾸셨습니다. 안가 4인방, 김주현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 모여서 12월 4일 날 한가하게 연말 가기 전에 얼굴이나 보려고 했답니다. 안가에서 그런 부적절한 처신을 하는 것도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는데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왜 안 바꿨나 했더니 비아폰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7일 날 S24 울트라에서 Z 폴드 6로 바꾸셨어요. 핸드폰이 고장나서 바꾸셨다고 하셨죠? 네, 사무실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내용에 사실상 내용에 이 주소록이나 혹은 자료 같은 거 삭제하신 거 없으신 거죠? 그건 없습니다. 초기화하시거나 삭제하신 거 없으셔야 됩니다. 증거인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이 사양을 보통 바꿀 때는 좋은 성능의 핸드폰을 바꿉니다. 그런데 S24 울트라가 폴드 6보다 더 좋은 건 아시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예, 해상도 면이나 배터리 수명이나 충전 속도나 카메라 성능 등이 모두 다 좋습니다. 근데 보통 핸드폰 살 때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화면이 크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것 같았습니다. 오영주 우리 중기부 장관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산자위에서 그 비공개 간담회 관련된 존경하는 우리 김동완 의원님 질의 받으셨었죠.
국무회의에서 4월 8일 국무회의 전에 사전 간담회 참석하셨죠? 참석했습니다. 예. 네. 그때 몇 분 전 간담회 참석하셨습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걸 기억. 그렇겠죠. 네. 그때 인사혁신처장과 이완규 법제처장 참석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솔직하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 4월 8일 날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된 사전 간담회 얘긴데요. 저희 법사위에서 많이 다뤘는데 7일 날 오전에 지명 통보받고 인사 관련 자료를 오후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4시간도 검증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24시간도 안 돼서 국무회의 사전 간담회 때 얘기하고 이 헌법재판관 지명을 발표하는데 이때 개최 통보 기간, 사전 간담회 통보 기간을 법제처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보통 인사할 때는 해당 당사자는 당연히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러면 참석해서 본인과 인사와 관련된 얘기를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근데 사전 간담회가 있다고 알고 갔고 사전 간담회가 계속해서 국무회의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그럼 동의를 하셨습니까?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제가 김동아 의원님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질의에도 뭐 저희 국무위원들이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내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법률 검토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셨죠? 답변을? 아니요, 그건 계속 그렇게 물으셔서 제가 뭐 그러지 않으셨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지금 법무감사 담당관실에 따르면 법무법인 등의 법적 검토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한덕수 총리께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돼서 법률 검토 안 받고 그냥 임의로 월요일 날 지명 통보하고 사전 간담회 하고 그리고 바로 발표한 겁니다. 24시간도 안 돼서 이렇게 졸속으로 헌법재판관 임명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뭐 장관님께 제가 그걸 본인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여기에 대해서 국무위원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환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국토부 장관님. 네, 나오셨죠? 네. 국토부 장관입니다. 예. 간첩을 영어로 하면 뭡니까? 스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을 미국에 떠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간첩입니까? 스파이입니까? 산업과 관련된 건 산업스파이법 적용받겠죠. 근데 형법상 간첩죄 적용은 안 받겠죠. 굳이 국토부 장관이 답변을 그렇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2월 28일에 구글이 1대 5천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한 적 있습니까? 네, 반출해서 지금 관계 부처 간에 심도 있게 검토를 구글이 신청 자격이 있나요? 일종의 민원인 입장에서 아니 정보공개법상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지 외국인은 대상이 아닙니다. 알지 않습니까? 법률검토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이제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공간정보관리법상 기본 측량 성과를 국외 반출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신청을 받으면 국토부 장관이 그렇죠.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렇죠. 그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지금 구글에 몇 대 몇 지도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까? 25,000문의 그렇죠. 지도가 지금 기본적으로 지도 전형 3월 24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한덕수 대행이 복귀 후에 국토부에 지도 반출 관련 보고 요청했죠. 국토부에. 정확히 제가 3월 24일 날짜 특정해서 지금 질문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님 복귀와 관계없이 3월 24일은 맞습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출 확인하십시오. 확인 가능합니다. 이건. 국회에서 지도 반출은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절대 하지 말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고 다음 정부에서 유보하라라는 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날 국무조정실에서 국토부에 지도 반출 관련 NSC 차주에 다시 개최할 것을 지시한 적 있습니까? NSC 개최를 국토부에 지시하지는 않고요. 당연하죠. NSC 보고할 걸 지시했겠죠. NSC가 개최되니 국토부가 주무부처 입장에 와서 보고를 해달라는 이야기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지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고정밀 지도에는 일단 국가 주요 안보 시설과 또 주요 시설의 좌표, 소위 말하는 동경 몇 도, 북위 몇 도라는 좌표가. 그래서 국외 반출 협의회 의견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절차를 국토부 장관님 어떤 의견 내셨습니까? 그 절차를 성실하게 진행하고. 국외 반출 협의회에서 구글 지도에 1대 5천
분의 1. 예, 논의 중에 있고요. 다들 그 그러니까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국익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벨기에와 우크라이나에서 문제 되지 않았습니까? 지도 지금 어떤 지도 쓰세요 혹시? 어플에 지도 깔려 계시죠? 내비게이션 운전하시죠? 저는 네이버 지도를 주로 저도 네이버 지도 씁니다. 예. 근데 네이버 지도에는 공항이나 이런 주요 군사 시설 다 이 뿌옇게 흐려져 있습니다. 근데 구글에서 위성 지도로 보셨어요? 상당히 자세하게 나옵니다. 구글 지도는 제가 잘 한번 안 써서 보십시오. 예. 주무부처 장관이고 국토지리정보원 저도 가봤는데 거기서 아주 상세하게 예, 이 근데 국가 안보와 관련돼서 국토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지 않습니까? 내용은요, 저희가 지금 정부 내에서 어떤 알겠습니다. 결론도 내지 않고 성실하게 법적 그럼- 절차에 따라서 검토를 예, 검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출 불허 의견이 지금 11개 부처에서 지금 여러 의견이 있는데 산자부 빼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국토부는 의견 아직 좀 내시지 않겠어요? 저희는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과기부 장관님. 신중하게 지금 검토. 알겠습니다. 과기부 장관님 네, 지금 협의체 일원이신데 지금 구글의 데이터 고정밀 지도 데이터 제공하실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전에 NSC에서 이 문제를 논해서 본부처적으로 좀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이 어떠시냐고요? 과기부. 저는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예. 외교부 장관님. 외교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논평할 입장은 없고요. 각 본부처 협의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외 반출 시 가져올 국가안보 우려 해소 전까지는 신중해야 된다라는 의견 내지 않으셨어요? 외교부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당연히 신중해야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안 자료를 지킬지, 보안 지침을 지켜줄지 구글이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압수수색 하실 수 있으세요? 구글을? 대한민국 정부가? 네이버나 닿으면 되겠죠. 구글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벨기에에서도 소송까지 간 거 아닙니까? 행자부 장관 대리인분께서 네, 기재실. 행자부 의견 어떠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하신 대로 저도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요. 행안부 입장을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NSC에서 얘기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거기- 국가적인 사안인데 모르실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대리로 오시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예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산자부 장관님. 네. 어떤 입장이십니까? 고정밀 지도 데이터 외국 기업에 제출해야 됩니다. 저희는 산업계에서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 그다음에 자율운행 그 운항 선박 같은 그런 그 산업계에서 이 위치 기반 서비스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자율적으로 우리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안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지금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그 구글 맵에 우리나라도 그게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벨기에가 2018년에 벨기에 국방부가 구글의 주요 군사시설 위성 사진을 가림 처리해달라 요구했다가 안 돼가지고 소송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네, 미국 USTR에 뭐 거기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지금 산자부가 지금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 그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 자동차들의 지금 성능이 계속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자율운항 선박부터 그 많은 모빌리티에서 자율운항 서비스 알겠습니다. 강화가 되면서 저희 산업계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산자부 입장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협의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가 있는 거죠. 각 부처는 부처를 대표해서 대변하시는 거죠. 그 논리들은 저는 산자부는 그럴 수 있다. 55, 100보 양보해서 하더라도 다른 국무위원께서는 저는 그러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총리님, 지금 한국마사회의 김혜선 전 의원이 회장에 임명될 거란 소문이 파다합니다. 공공기관 임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권한 행사만 하셔야 된다. 이분들도 다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도 위임받지 않은 그 권한을 뭔데 지금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혹은 부총리께서 이렇게 공훈위법에 의해서 뭐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훈이 진행되고 있고 실제 98건의 공공기관 인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마사회의 김혜선 전 의원이 내정되셨습니까? 뭐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는 공훈위는 뭐 최소한의 절차적인 것이고요. 그거는 그 농식품부 장관의 제청에서 지금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로 알고 있습니다. JDC는 국힘 당협위원장 출신 고기철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또는 부상일 제주을 당협위원장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공훈위 대상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왜냐하면 그때 민주당에서 31명 발표한 것 중에 공훈위 대상은 4명. JDC 이사장 후보자. JDC는 여기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희는. 광해광업공단은 지금 황영식 사장 내정됐죠. 그것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한국관광부사 지금 15개월 이상 공석돼서 정진석 라인이냐 김건희 라인이냐 온 천지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부분도 이용호 전 의원 내정되셨습니까? 그 저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훈위 같은 경우에는 해당 절차, 해당 부처에서 올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따라서 지금 올려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공훈위 대상 기업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네. 공훈위 대상이 심의와 의결이 대상이 제한적일지라도 어찌됐건 기재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혹은 심의를 통해서 중부처 장관이 임명하는 자리들이 꽤나 지금 모집 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월 30일 날 개인이 되시면 부디 헌정질서 회복을 위하는 마음으로 중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개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실이 마치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